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지 않나요?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묵직하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이제는 운동도 무섭다. 예전엔 가뿐히 다녔던 동네 산책길이 이제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움직일수록 다음 날 피곤함이 더 깊어지는 걸 느끼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체력은 점점 약해지고 몸의 균형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운동을 하지 않아서 더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와 전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중년 이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만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하고 하루 10분 투자만으로도 몸이 가볍게 변하기 시작하는 앉아서 하는 운동, 그리고 이와 연계한 전신 루틴과 건강한 실천법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건강한 내 몸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분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드릴 수 있는 운동은 바로 앉아서 하는 하체 강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말 그대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체중 부하가 거의 없고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다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거나 체중이 늘어 무릎 통증이 심해진 분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뛰거나 웨이트 기구를 이용하는 강한 동작을 떠올리지만, 중년 이후의 운동은 그렇게 무리하게 접근해서는 오히려 몸을 더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상 없이 오래 꾸준히 실천 가능한 동작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의자에 앉아 하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예를 들어 발끝 들기 운동은 양발을 바닥에 붙인 채 앉은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고정하고 발끝만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과 발목 주위가 당기는 느낌이 오는데, 이 부위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중장년층에게는 혈류 정체로 인해 다리 붓기와 냉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도 순환이 개선되어 붓기가 줄고 발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하는 건 허벅지 조이기 운동입니다. 무릎 사이에 작고 부드러운 쿠션을 끼우고 양쪽 다리로 꾹 눌러주는 동작인데요. 허벅지 안쪽의 내전근을 단련하는 이 운동은 걷는 자세의 균형을 잡아주고 골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허벅지 바깥쪽 근육은 많이 쓰지만 안쪽 근육은 소홀히 하여 자세가 틀어지고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작은 그런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다리 돌리기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작은 원을 그리듯 바깥쪽, 안쪽으로 천천히 돌리는 건데요. 이 동작은 고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엉덩이와 허벅지 전면 측면 후면을 고르게 자극해 줍니다. 골반 통증이나 허리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운동입니다. 이 모든 운동은 하루 10분, 의자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실천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하루하루는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놀랍게 바뀝니다. 특히 자세가 교정되고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붙는 걸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앉아서 시작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무릎 통증을 줄이고 다리 근육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일상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됩니다. 두 번째, 하체 근육을 안정적으로 다졌다면 이제는 몸 전체를 조금 더 활기차게 움직여 보실 차례입니다. 전신 근육을 자극하면서도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동작, 바로 제자리 걷기와 스태핑 잭입니다. 제자리 걷기는 말 그대로 자리에 선 채로 발을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그냥 발만 들썩이는 정도로는 효과가 약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연 상태에서 팔을 크게 흔들고 무릎을 허리 높이 가까이까지 올려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10초에 5에서 6걸음 정도의 속도로 시작해서 점차 템포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해보면 숨이 차고 땀이 날 만큼 운동 효과가 큽니다. 특히 팔과 다리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에너지가 몸속을 도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나 손발 저림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되는 동작입니다. 의자에서 잠깐 일어났을 때 이 동작을 2에서 3분만 반복하면 피로가 싹 풀리죠. 또 하나 추천하는 동작은 스태핑 잭입니다. 팔 벌려 뛰기의 저강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점프 없이 옆으로 발을 내딛는 방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발을 옆으로 디디면서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는 것을 좌우로 반복하는 식이죠. 이 동작은 유산소 효과도 크지만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특히 좋습니다. 팔, 다리, 어깨, 가슴, 복부까지 전반적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몸이 따뜻해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줍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굳어 있는 분들, 손발이 차고 움직이기 전부터 기운이 빠진다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운동들의 또 다른 장점은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좁은 거실, 부엌, 심지어 침대 옆에서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무리하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하루 중 틈틈이 3분만 이 동작들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몸이 빨리 반응합니다. 제자리 걷기와 스태핑 잭은 혼자만의 리듬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의 리듬을 깨우고 주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내 템포대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습관이 되는 순간 건강은 내 손 안에 들어옵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래 하려 하지 말고 1분이든 2분이든 짧게 자주 반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호흡을 멈추지 말고 가능한 한 부드럽고 리드미컬하게 동작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몸 전체가 깨어났다면 다음은 몸의 중심 코어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복부, 허리, 골반을 중심으로 한 근육을 단단히 잡아야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낙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의 중심인 코어를 강화하는 건 단순히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균형과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부와 골반, 척추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입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고 앉은 자세에서 금세 피로가 쌓이며 무엇보다도 넘어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코어 운동은 바로 플랭크입니다. 바닥에 팔꿈치와 무릎을 대고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이 동작은 생각보다 많은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고효율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10초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15초, 20초로 늘려가면 되고 무릎을 바닥에 댄 채로 해도 효과는 여전히 좋습니다. 또 하나 추천하는 건 버드독 동작입니다. 양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동시에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주고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면 척추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함께 단련됩니다. 이 동작은 척추 안정성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 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복부를 집중적으로 단련하고 싶다면 크런치도 좋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손을 머리 뒤에 가볍게 댄 다음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복부 힘을 이용해 올라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목에 힘을 주면 오히려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시선은 천장을 보며 배를 납작하게 조인다는 느낌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걷는 자세가 달라지고 허리를 세우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세가 안정되면서 오래 앉아 있어도 덜 피곤하고 쉽게 넘어지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는 몸을 다 쓰고 난 뒤 꼭 필요한 단계인 마무리 스트레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마무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근육통과 피로만 쌓이게 됩니다. 운동이 몸을 깨우는 것이라면 스트레칭은 그 몸을 다독이고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회복하는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리기 때문에 운동 후 이완 시간을 꼭 가져야 다음 날까지 몸이 가뿐합니다. 스트레칭은 결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운동 직후 또는 하루의 끝자락에 5분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은 채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이며 등을 늘려주는 동작은 허리와 척추를 이완시키는 데 좋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숨을 길게 내쉬며 10초 이상 유지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며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 금세 등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리를 하나씩 뻗고 발끝을 향해 손을 천천히 뻗는 동작도 추천드립니다.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발목까지 길게 늘려주면서 앉아서 굳은 하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손이 발끝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무리 없이 호흡과 함께 이완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과 어깨는 반드시 풀어줘야 할 부위입니다. 한쪽 손으로 머리를 살짝 당겨 옆목을 늘려주고 어깨를 위로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는 동작은 간단하지만 어깨 뭉침과 두통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시야가 개운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스트레칭은 몸을 풀어주는 동시에 오늘도 수고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몸만큼이나 마음도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스트레칭은 단순한 근육 이완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고 내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쉼표가 됩니다. 이 스트레칭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선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하루 중 꼭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자기 직전 5분.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스트레칭을 기억하게 되고 굳이 결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실천이 이어집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가족과 함께 하기에도 좋은 루틴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혹은 친구와 전화 통화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고 혼자 조용한 음악을 틀고 하는 스트레칭도 하루의 피로를 녹여줍니다. 하루 10분 운동, 5분 스트레칭. 이 단순한 루틴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지 않고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으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속입니다. 앞에서 배운 앉아서 하는 운동, 제자리 걷기, 스트레칭 모두 훌륭한 방법이지만 단 하루하고 끝난다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반복과 습관을 통해 반응하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좋은 운동들을 어떻게 매일 실천하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 루틴 만드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운동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시간이 나면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그 시간이 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 8시 혹은 저녁 7시처럼 고정된 시간대를 미리 정해두면 그 시간이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기상 직후나 식사 직후, 잠자기 전 같은 일상의 리듬에 붙여두면 운동이 자연스럽게 루틴으로 정착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장소를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거실 한평 공간에서는 나는 매일 다리 운동을 한다든지 이 의자 앞에서는 스트레칭을 한다는 식으로 공간과 행동을 연결해 두면 훨씬 실천력이 높아집니다. 환경은 습관을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운동 도구나 수건, 쿠션 등은 잘 보이는 곳에 꺼내 두는 게 좋습니다. 눈에 보이면 손이 가고 손이 가면 몸이 움직입니다. 짧게라도 기록을 남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달력에 오늘도 했다는 표시 하나만 남겨도 그 다음 날 다시 하게 만드는 힘이 생깁니다. 기록은 단순히 실천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존감의 근거가 됩니다. 한 줄 메모, 이모티콘 하나 또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가볍게 시작하는 자세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10분도 못했네라고 자책하기보다 5분이라도 했으니 잘했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꾸준함을 만드는 힘입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거나 누군가에게 나 요즘 이런 운동 해라고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한 말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어서 운동을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실천율이 높아집니다. 배우자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친구와 함께 제자리 걷기를 해보세요. 운동이 혼자의 고통이 아니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 자체로 좋은 습관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나의 마음 챙김 시간으로 바라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유일하게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심호흡하며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고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며 나는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운동이 고통이 아닌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건강은 더 이상 어렵고 힘든 목표가 아닌 매일 실천하는 기분 좋은 습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력과 전신 체력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그 운동들을 습관으로 만드는 실천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대부분은 한 번쯤 이 나이에 운동을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또 변화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계속하는 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은 결코 어렵거나 힘든 동작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 발을 들고 팔을 흔들며 걷고 잠깐의 시간을 내어 내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 작은 동작들이 매일 쌓이면 한 달 후에 나는 오늘과는 전혀 다른 건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해지고 기운이 생기며 무엇보다도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건강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내가 매일 나를 위해 해주는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첫 걸음이 인생을 다시 활기차게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꼭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우리의 건강 루틴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가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